안녕하세요. 소중한 발명을 가치 있는 특허로 기술가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이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상담 변리사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는 식당을 인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식당을 인수하면서 주방장이 가지고 있는 조리법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전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그 상담 내용을 기계업체를 인수했을 때 숙련된 현장 작업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를 하고 설계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피인수사인 전 소유주가 기술 도용이나 저작권 위반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를 인수했을 때 세 개의 주요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피인수자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한 기업의 피인수자가 피인수 기업에서 특허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을 근거로 상담 요청한 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법입니다. 피인수한 업체로부터 특허법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특허권의 발생 요건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제조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타인을 막을 특허법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체를 인수를 했을 때, 식당을 인수했을 때 여기는 특허법만 기재를 했지만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법, 상표법 다 해당되겠죠. 그 업체의 특허나 실용실험이나 디자인이나 아니면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을 근거로, 실용실험법을 근거로, 아니면 상표법이나 디자인법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있는지, 실용실험이 있는지, 상표권이 있는지 아니면 디자인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실제 사례에서는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이나 상표가 없었기 때문에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을 근거로 그 상담하신 분한테 권리 주장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실제 상담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법인데요. 저작권법을 근거로 여러분한테 그 피인수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제조 방법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죠? 조리법도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조립 순서나 용접 방법과 같은 기능적 공정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립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기계조립 순서나 용접 방법과 같은 제조공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단이라고 제가 표현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계도면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설계도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조 방법은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설계도면과 같은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 파일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경쟁 방지법인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은 성과물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거든요.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파목 조항이 중요한데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사례인 경우에는 식당을 인수한 사례나 아니면 기계 제조업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 인수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담하신 분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제가 상담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이 있는데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비공지성이고요. 첫 번째 요건이. 두 번째 요건이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세 번째 요건이 비밀 관리성입니다. 비밀 관리성이 이제 중요한데요. 비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공지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 비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비밀 관리성이라 하면 조리 방법이나 제조 방법에 대해서 문서화한 조리 방법이나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금고에 넣어서 시건 장치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비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지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업 비밀 이유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한 요청한 분에게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특허법을 근거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특허법을 기재했지만 특허법, 디자인법, 실용실험법, 상표법이 다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허법적인 근거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이나 실용실험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세 번째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피인수자로부터 침해 주장 권리 행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나 식당을 인수했을 때 검토한 내용에 더해서 정말로 내가 안전하게 어떠한 권리 행사를 받지 않고 내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인수했을 때, 그러니까 식당을 인수했을 때 리스크 관리 안전장치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영업 양수도 계약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나 제조 공정 데이터나 숙련공예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이전을 계약서상에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명시를 함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내가 피인수자로부터 어떤 권리 주장을 받지 않는데 확실하다 하더라도 양수도 계약서에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이나 기업체를 인수해서 계량 기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량 기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된 공정을 즉시 특허 출원해서 이제 방어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부 영업 비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비밀로 되기 위해서는 공지되지 않아야 하는 비공지성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업 비밀로 관리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체나 식당을 인수했을 때 중요한 영업 비밀이라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 승계된 직원들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문서화해서 비밀번호, 그러니까 이걸 그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건 장치를 해놓는다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한다거나 하는 비밀 관리성을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인수하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기업 인수 시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 식당 인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